조금 전 보셨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열린 복싱 대회에 출전했던 중학생 선수가 경기를 하던 중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즉시 뇌수술은 받았는데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고요. 또 병원으로 옮기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열린 남자 중학생 선수들의 복싱 경기. 1라운드가 끝날 무렵 15살 조연호 군이 얼굴에 펀치를 맞자 심판이 스탠딩 다운을 선언합니다. 2라운드가 시작된 뒤 조 군은 왼팔을 올리지 못하고 휘청거렸고 얼굴에 또다시 펀치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힘겹게 다시 일어났지만 KO패가 선언됐는데 경기가 끝난 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고향에서 달려온 부모는 가슴이 무너진다며 오열했습니다. 무너지죠. 못 깨어날까 봐. 연우야, 엄마 왔는데 목소리 들리지? 꼭 일어나야 돼. 그리고 눈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의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전국의 복싱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복싱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구급차에 함께 탔던 복싱협회 관계자는 병원 이송이 늦어져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 군의 코치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이송을 반대했고 사설 구급차도 신호를 모두 지켜가며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장에서 평소 20분 거리인 서귀포 의료원까지 30분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앰뷸런스 열고 실을 하는데 코치가 자꾸 못 가게 안 실어도 됩니다 하면서 제가 얘가 평소에 그런 애니까 연습 게임할 때도 한 번씩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괜찮다 하면서 그걸 못 데리고 가겠다니까요. 그러고 이 사이렌 울리고 경광 좀 울리자.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그거 구급대도 함부로 이래 못 한다고 하더라고. 조 군의 아버지는 주최 측의 대응이 허술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장에서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쓰러지면 사설 경호업체에서 길도 모르는 매뉴얼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냐고요. 아마 지방에 웬만한 중국 사설 이거 구급대 아마 할 겁니다. 모든 행사할 때 소방서나 이런 데서 지원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복싱협회는 조연호 군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회에서만 선수 6명이 다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바닷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중국인들이 미립국을 위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미립국한 6명 중에 1명은 경찰에 붙잡혔는데 불법 취업을 위해 중국 상하이 근처 장수성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460km의 거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남성 2명이 방문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잠시 뒤 캐리어를 든 남성과 함께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미립국한 중국인이 여자친구가 머물던 모텔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4명 왔어. 씻고 좋아하긴 하고 방마다 이 두들겨갖고 이 사람 소리 나오면 그걸 놓고 해갖고. 4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건 그제 오후 6시 반쯤. 체포된 중국인 남성은 제주시 한경면 해안으로 미립국 간 뒤 택시를 타고 이곳 모텔로 왔다가 경찰의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을 포함한 미립국자 6명은 7일 오후 2시쯤 상하이 북쪽에 있는 난퉁시에서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한경면 신창리를 찍은 뒤 460km 가까운 바닷길을 운항해 15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5시쯤 제주 신창리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보트를 탄 6명은 모두 남성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씩을 주고 미립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검거된 중국인은
2017년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 지난해 1월 자진 신고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돈을 벌러 다시 오고 싶은데 불법 체류 이력 때문에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 고무보트를 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브로커는 있다고 진술을 하는데 중국 브로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브로커가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미립국 후 달아난 나머지 중국인 남성 5명을 쫓고 있으며 검거된 남성과 함께 붙잡힌 여성도 불법 체류가 확인돼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됐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체육회에 잇따른 비위에도 정작 징계를 내릴 위원을 회장이 뽑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셀프 징계를 못하도록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퇴임 처리된 서귀포시 축구협회 회장.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1심 징계위원회 결과는 징계 없음이었습니다. 축구협회의 규정에 성폭력 범죄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들이 가해자인 회장에 의해 선임돼 사실상 셀프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회장한테만 이익되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징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되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상급단체인 서귀포시 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서자 바로 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낮춰 사건을 마무리 짓는 꼼수까지 벌였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악용해 상급기관의 중징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 내 갑질로 물러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도 재심에서는 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지만 1심에서는 자격정지 8개월에 그쳤습니다. 징계 혐의자가 구성을 한 위원들을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공정성이 확보됐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체육회장의 비위의 경우 셀프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비위나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위단체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비위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시작될 경우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더 이상 체육회장들의 갑질이 없어지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국민체육진흥법은 꼭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체육회장들의 비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체육회장들의 견제장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무허가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보다 절반 가까이 싼 가격으로 팔면서 3년 동안 매월 400만 원 이상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아예 가게까지 차린 채 대놓고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충북에서 김주혜 기자입니다. 농가 주택 안에서 경찰관들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 벽면에 상자가 줄줄이 놓여 있고 파란 봉투 안에는 담뱃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담뱃잎이 들어있는 비닐자루 수십 개도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담배 13,000갑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음성의 한 주택에서 담배를 불법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피의자는 이곳에 담배 포장기계 5대를 들여놓은 작업장을 마련해 3년간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아예 가게까지 차렸습니다. 한 갑 가격은 2,500원.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보다 절반 가까이 싸게 팔았습니다. 불법 담배라 세금이 안 붙으니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400만 원씩, 3년 동안 1억 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울 수는 있지만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유해 성분 함유량과 독성,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담배는 보면 이제 성분표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제 담배라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타르나 니코틴, 기타 유해 물질들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은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62살 남성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식약처에 담배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연이은 비 소식으로 조금 선선해진 듯합니다.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완화됐는데요. 다만 남부와 동부, 서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늦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낮겠는데요. 이후에는 낮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고 습도로 인해 체감더위는 심하겠습니다. 제주에는 산발적인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내일까지는 5에서 40mm, 모레에는 최대 20mm까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겠고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까지 부는 곳도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햇볕이 어제보다는 약하겠습니다. 다만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남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동부 지역은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8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23도, 남부 지역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제주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비로 인해 일시적으로 내려갔던 기온은 토요일에 32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제주 지역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는 2,057명, 체불액은 186억 원인데 1인당 평균 9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과 숙박업에서 체불 규모가 두드러졌는데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지자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체불 임금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국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제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144억 원을 지원받아 수술실을 개선하고 로봇 수술 장비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역 모자 의료센터 지원 사업과 지역 의료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도 선정돼 제주의 특성에 맞는 산모 치료와 아열대 감염병 연구를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제주형 건강주치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 협력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대한가정의학회와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협력의료기관과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주민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합병원 6곳은 건강주치의와 환자 의뢰, 치료, 회송체계를 구축합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정과 애월, 제주시 삼도동 등 7개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됩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에서 엄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아침 7시 40분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7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엄마가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웃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수능 응시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자는 7,513명으로 지난해보다 551명 늘었습니다. 재학생은 5,641명으로 462명 증가했고 졸업생은 1,585명으로 43명 늘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3일에 실시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